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FC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IFC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준비된 PPT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IFC는 지난 그 BIM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확장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BI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공용 포맷이라고 하죠. 그 확장자를 이제 IFC라고 하는 걸로 이제 내보내기라거나 불러들이기를 해서 읽어서 이제 그 BIM 모델링이나 그 다음에 그 모델링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아니면 또 뭐 모형, 그러니까 모델링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정보만 긁어다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IFC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설계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물량을 산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들거나 렌더링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공정검사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법규 검토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공용 포맷인 IFC입니다. 그래서 이 IFC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이제 이 IPD라고 하는 것. 이 IPD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통합설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 이 통합설계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제 3차원 설계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게 발전된 개념이 이제 BIM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우리가 IF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지를 알려면 IPD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IPD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 앞으로 설계나 아니면 건설 분야, 건축 전반적인 분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파악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거를 공부를 좀 더 한다거나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찾아본다거나 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FC와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IFC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여기 나와 있듯이 국제적인 BIM 기준 단체인 IAI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 설계용 BIM 소프트웨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가 호환이 잘 돼야 이거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호환을 잘 되게 함으로써 무언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IFC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산업용 상호 운용성 연합이라고 하는 IAI에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건축 업무용 컴퓨터 지원 설계라고 우리가 CAD라고 부르는 이거를 위한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IFC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CAD라고 하는 파일에서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이제 이걸 표준화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여기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산업용 기초 등급이라고 하는 스텝, 스텝은 이거 약자입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데이터 교환 규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표준화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데 여기 안에 건축물을 표준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IFC라고 하는 확장자 공용 포맷을 만들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걸 읽어보면 건물을 구성하는 기둥, 벽, 창문, 출입문 등을 객체로 정의한다. 여기서 나오는 객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체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객체로 정의를 해서
도면뿐만 아니라 자재의 재질이나 가격 등 각종 정보, 여기에는 재질이나 가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 이외에 그 객체가 갖는 스펙들, 각종 정보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종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가 교환이 중간에 뭐 누락되거나 손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를 해줘야 이제 설계 작업을 할 때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상호 운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표준화 시킨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IFC는 오토데스크사가 개발한 AFC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텝, 칼스, 그 다음에 공동 개체 요구, 매개자 구조 등의 기술을 채용을 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장점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로 합쳐가지고 IFC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96년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1996년에 발표를 한 거고 이거를 만드는데 앞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죠? 1996년이니까 지금부터 뒤로 돌아가면 뭐 조금 25년 뭐 이 정도 걸렸죠. 그죠? 25년 정도 전에 이 BIM을 하기 위한 IFC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BIM을 하기 시작한 거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 15년 전부터 BIM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IFC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BIM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걸쳐서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죠.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IFC를 이용한 BIM 설계 방식을 오픈 BIM이라고 불러요. 오픈 BIM이라고 하는 것은 IFC 표준 포맷을 지원하는 건설 환경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IFC를 활용하여 각기 다른 건축물의 생애주기 단계 또는 이종 건축 분야에서도 정보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오픈 BIM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몰 BIM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어요, 실제로. 그 스몰 BIM이라고 하는 것은 오픈 BIM보다 굉장히 작은 단위의 BIM을 이야기하는데, 레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빗 안에 구조도 되고, 설비도 되고, 설계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 이종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 없이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만 레빗 하나만 이용해서 설계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하나만 가지고 하나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걸 스몰 BIM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설계는 레빗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거를 구조 분석을 할 때는 마이더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 그리고 뭐 분석할 때는 또 다른 뭐 에너지 플러스나 이런 거에 서 에너지 성능 분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기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는 IFC라고 하는 포맷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랬을 때는 우리가 큰 커다란 이제 테두리 안에서 IFC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빅 BIM 또는 오픈 BIM이라고 부릅니다. 표준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오픈 BIM이라고 해요. 다른 표현으로는 개방형 BIM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BIM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이는 것처럼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이종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개방형 BIM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림에 IFC 4라고 돼 있죠. 저거는 그 IFC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IFC 플랫폼은 이제 IFC 2 곱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2000년에 출시가 되었다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에 IFC 2 곱하기 2가 나와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전기, 배관, 빌딩 제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됐고요. 2006년에 또 개선이 돼서 IFC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호환성이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된 버전이어서 이 버전을 좀 오래 사용을 했어요. 오래 사용을 했고요.
IFC4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의 버전인데 2008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2015년에 출시됐다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 동안은 2 곱하기 3 버전을 쓴 거예요. 제일 오래 썼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IFC4라고 하는 버전이 현재까지 이제 쭉 쓰고 있는 거고, 당연히 앞에 있는 버전에서 지적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IFC라고 하는 게 BIM을 하기 위한 건데 처음부터 BIM이 완벽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개선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정형 형상이 좀 호환이 잘 되게끔 하는 게 개선이 된다거나, 뭐 4D나 5가 개선된다거나, 라이브러리가 개선된다거나, GIS,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IFC, XML 뭐 이런 거는 GIS 분야나 또는 토목에서도 많이 쓰는 그런 확장자 포맷입니다. 이런 분야랑 좀 호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FC4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확장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기능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버전이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지금 다음 버전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이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분석 툴들 여러 가지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정보의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더 좋은 BIM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플랫폼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 사용했던 분야는 통신 분야에서 먼저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동일 기종 또는 이종의 정보 시스템 기기, 서비스 간 상호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이나 일련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적합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상 간 기능 연계 시에 필요한 기능이 상호 운용성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IFC 안에 있는 정보들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거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세스가 정보를 의미 있게 교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의미 있게라고 하는 거는 정보가 누락된다거나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이 상호 운용성이 확보가 되면 BIM을, 그러니까 IFC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정보 교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맷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손실 없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IFC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교환이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상호 운용성이 확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플랫폼 체계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플랫폼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확장자로서 IFC가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IM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IFC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우리가 BIM 툴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몇몇 프로그램들이 뭐 IFC와 관련된 기능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게 교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정보를 IFC로 내가 모델링한 정보를 내보내는 기능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모델링한 거를 가지고 정보를 불러들이는 기능도 필요하잖아. 인풋과 아웃풋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죠? 그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가 BIM 소프트웨어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몇몇 프로그램들, 라이노라던가 아니면 스케치업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이 없어. IFC로 뭐 내보내는 기능이 뭐 부분적으로 가능한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안 돼. 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BIM 툴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야. 그냥 모델링 툴이다 라고만 부르지
BIM이라고는 부를 수도 없고 불러서도 안 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상호 운용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상호 운용성이 그만큼 현대 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FC는 앞으로 개발이 계속 되겠지만 상호 운용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IFC 안에 넣을 수 있는 정보가 지금은 제한적인데 그 정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거야.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IFC 2 곱하기 3 이런 데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위한 정보 지원이 잘 안 됐어. 약했어. 근데 IFC 4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되게끔 개선을 한 것처럼 IFC 다음에 뭐 4 곱하기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IFC 5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버전이 나올 텐데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좋은 토목 분야도 있고 조경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설비 분야 이런 부분도 따로 뭔가가 필요한 정보들이 우리랑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할 거예요. 유지 관리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전기 전자 통신 IoT 분야랑도 뭔가 연동이 돼야 될 거야. 왜냐면 앞으로 스마트 시티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정보들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넣을 수가 없지만 앞으로 그런 분야의 정보를 넣을 수 있게끔 이제 확장성이 좋아질 거고 그런 방향으로 점점점 개선이 될 거다. BIM이 그런 식으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하는 설계 분야와 설계와 연관된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BIM 안에 다른 분야의 정보들을 넣을 수 있게끔 또는 BIM 안에 정보를 다른 분야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BIM을 쓸 때는 설계 위주로 쓰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배워서 뭐 구조나 설비를 조금 더 추가하긴 했지만 앞으로 나가는 분야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다. 센서와 뭐 빅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조경도 있고 토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 부분도 있고 전기 부분도 있고 당연히 통신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랑 우리가 협업할 수 있게끔 다른 표현으로 융복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게끔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거를 사회가 경제 시장이 그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좀 더 좋은 설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 쪽으로 공부를 조금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건축사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보의 교환, 그래서 확장자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어떤 확장자를 쓰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AD에서는 이제 DWG 쓰고 있고요. 그다음 PDF 파일, 문서 파일들은 다 PDF 파일 거의 대부분 쓰죠. 그죠? 이미지는 JPG. 그죠?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PPT 이런 것들은 호환이 굉장히 지금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는 편들. 특히 MP3 이런 거 호환 굉장히 잘 되는 애들.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GBXM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쓰고 BIM에서는 IFC, GIS 분야에서는 랜드 XML 이런 것들을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다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저런 것들에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IFC 안에 저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확장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GIS나 GBXML 저런 부분들은 지금 IFC에서 일정 부분은 될 수 있게끔 개선이 된 상태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볼게요. 예전에는 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이건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예전에는 2 곱하기 3 버전에서 했을 때는 정보들이 IFC에 되는, 호환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는데 보면은 IFC에서 노라고 되는 부분들은 정보가 익스포트가 안 되는 거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IFC 파일을 가지고 오면 정보가 없는 거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빌딩 타입이라고 하는 정보가 없어. 그러면 빌딩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실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IFC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GBXML이라고 하는 포맷 자체는 원래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만든 애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서 그런 거를 썼던 거야. 근데 개선이 되면서 안 됐던 기능들이 개선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전엔 안 되는데 지금은 되게끔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나오는 컨버터나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개발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IFC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아웃풋을 했을 때 나오는, 익스포트를 했을 때 정보가 사라졌다, 상호 운용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중간에 확장자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해주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됐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좋아져서 미들웨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졌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뭐 상운용성을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보면 뭐 건축 설계에서는 캐드나 비정형 모델링 도구, 렌더링 도구, 에너지, 그다음에 구조 물량 산출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상운용성 확보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 건축 시공 분야에서는 3D 프린터나 뭐 패브리케이션, 그다음에 4D 공정 검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상운용성이 필요하고, 감리에서는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AR, VR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필요했고, 유지관리에서는 뭐 역설계나 태블릿 PC 연동, 실시간 커미션이 뭐 저런 걸 하기 위해서 상호 운용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다는 안 되는데 다음 버전의 IFC에서는 저기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에 거의 대부분이 아마 상호 운용성 확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IFC4가 나오면서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상호 운용성, 그 다음에 IFC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자, IFC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설계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건축 전반에 대한 겁니다. 건축 설계, 그 다음에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건축 분야에서 어떠한 특정 포맷이 오픈된 공용 포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오픈된 공용 포맷이 필요했던 이유는 뒤에 설명하게 될 IPD라고 하는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결국에는 좋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한 명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시공 전문가 한 명만 있어도 안 되고, 구조 전문가 한 명만 있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근데 이렇게 협업을 굉장히 잘 하려고 했더니 기존의 방식에서는 각기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분석 툴들이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AD에서 건축 도면을 여러분이 그려서 구조 파트에 넘겨줘도 구조 파트에서는 이 건축 도면을 가지고 바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자기들이 편집을 새롭게 해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날린 다음에 분석을 이 구조 분야에서 마이더스를 주로 많이 써요. 그럼 마이더스에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도 새로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이 끝나면 그 정보를 다시 건축에서 쓸 수 있게끔 다시 CAD로 그려서 설계사무소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는 그 받은 정보를 가지고 기존의 건축 도면을 업데이트를 새로 그려야 돼요. 건축 도면을 새로 그려야 됩니다. 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공하는 쪽에 그 설계 도면을 다시 넘겨줍니다. 실시 도면을 주죠. 주면은 그 도면을 시공에서는 받아서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어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도 실시 설계 도면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디테일 도면을 다시 그려요. 우리가 그걸 샵 드로잉이라고 그러죠. 샵 드로잉을 새로 다시 그린 다음에 시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계 도면을 만들었지만 이 설계 도면은 구조에서 사용하려면 구조에 맞게끔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구조에서 받아온 도면을 건축에 쓰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설계 도면을 다시 시공해서 쓰려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시공 현장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겼거나 예산에 문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면 다시 변경돼야 되는 사항을 전달해주면 설계는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리고, 그거를 다시 구조 검토를 새로 해야 되니까 구조에 보내서 또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다시 그 파일을 받아서 설계 도면을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린 거를 현장에서 시공 현장에서 받아와서 또 셔드링을 또 그리고, 이런 굉장히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포맷 안에서 이루어질 수만 있게 해도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게 IFC고, 이 IFC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국제 표준에 맞춰서 IFC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거를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BIM 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툴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설계 정보가 구조에 넘어가서 제대로 분석이 되고, 구조에서 분석한 정보가 제대로 건축 설계로 넘어와서 설계가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고, 그 정보가 다시 시공 현장에 가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이 중간에 누락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잘 이제 업무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른다. 이 상호 운용성 확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건물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대형화되고 복합화됐죠. 그렇다 보니까 조그만한 건물을 지을 때는 뭐 어느 정도 말로만 해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들여서 이제 작업을 하면 다 해결될 걸, 이제 건물이 커지면 협업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협업을 한 번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게 길어지고 이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하려면 결국에는 상호 운용성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를 든 건 뭐 구조와 시공이라고 하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미래에는 IoT 분야, 통신 분야, 센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다 같이 하려고 그러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더 많이 요구되고 상호 운용성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BIM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무실을 운영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호 운용성까지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